대법원 2022년 6월 23일 선고 2017도 3829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횡령 1. 채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 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소급 및 채권 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급. 다수 의견. 채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 양수인이 아니라 채권 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 양도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 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 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채권 양도에 의하여 양도된 채권이 동일성을 잃지 않고 채권 양도인으로부터 채권 양수인에게 이전되더라도 채권 양도인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금전의 소유권 귀속은 채권의 이전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채권 자체와 채권의 목적물인 금전은 엄연히 구별되므로 채권 양도에 따라 채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의 목적물인 금전의 소유권까지 당연히 채권 양수인에게 귀속한다고 볼 수 없다.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도 후에 스스로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대해서는 채권 양도인과 채권 양수인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가 설정된 적이 없다. 채권 양수인은 채권 양도 계약에 따라 채권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을 이전받을 뿐이고 별도의 약정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채권 양도인에게 채권의 추심이나 수령을 위임하거나 채권의 목적물인 금전을 위탁한 것이 아니다.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 채권 양도인과 채무자, 채권 양수인 세 당사자의 법률 관계와 의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채권 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 양수인을 위하여 대신 금전을 수령하였다거나 그 밖에 다른 원인으로 채권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이 수령과 동시에 채권 양수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금전의 교부 행위가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 양도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은 자신의 채권자인 채권 양도인에게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유효한 변제를 하여 채권을 소멸시킬 의사에 따른 것이고 채권 양도인 역시 자신이 금전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로 수령한 것이 분명하다. 채권 양수인의 의사는 자신이 채권을 온전히 이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항 요건을 갖추어 달라는 것이지 채권 양도인으로 하여금 대신 채권을 추심하거나 금전을 수령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횡령죄에서 재물의 타인성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유지해온 형법상 금전 소유권 개념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 양도인에게 귀속할 뿐이고 채권 양수인에게 귀속한다고 볼 수 없다. 채권 양도인은 채권 양수인과 사이에 채권 양도 계약 또는 채권 양도의 원인이 된 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 관계에 있을 뿐이고 채권 양수인을 위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채권 양도인과 채권 양수인의 양도에 관한 의사합치에 따라
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권 양도인은 채권 양도 계약 또는 채권 양도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초하여 채권 양수인이 목적물인 채권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채권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받음으로써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추도록 할 계약상 채무를 진다. 이와 같이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권에 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해주지 않은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직접 추심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한 변제를 수령함으로써 채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권리 이전 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수인에게 채권 양도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는 일반적인 권리 이전 계약에 따른 급부 의무에 지나지 않으므로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수인을 위하여 어떠한 재산상 사무를 대행하거나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다. 채권 양도인과 채권 양수인은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 대립 관계에 있을 뿐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신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최근 10여 년 동안 판례의 흐름을 보면 대법원은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한 것이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아닌 통상의 계약 관계에서 배임죄나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해 왔다. 종전 판례는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 양수인에게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 주지 않은 채 자신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고 금전을 수령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최근 판례의 흐름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종전 판례를 유지하게 되면 대법원 선례와의 관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형사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즉, 부동산 임차권, 일반 동산, 권리 이전의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는 동산, 주권 발행 전 주식, 수분양권 등의 양도와는 달리 금전 채권 양도의 경우만 그 불이행을 배임죄나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구별이다. 금전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와 같은 거래 현실의 특수성을 인정할 만한 예외적 사정도 없다. 그런데도 당사자 관계가 동일한 권리 이전 계약 가운데 금전 채권 양도의 경우만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금전 채권 양도에 관하여 배임죄가 문제되는 경우와 횡령죄가 문제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 횡령죄의 경우에만 성립을 인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당하다.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양도 채권 자체를 제3자에게 처분, 환가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무죄라고 하면서도 양도 채권을 직접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사용함으로써 횡령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유죄라고 할 정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위 두 경우 모두 권리 이전 계약을 불이행한 행위의 본질이 서로 같고 이로 말미암아 채권 양도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과 채권 양수인에게 발생하는 채권 상실의 결과가 같다. 그런데도 형사처벌에 관해서 두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이다. 대법관 조재현,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학의 반대 의견. 종전 판례의 법리는 권리의 귀속자인 채권 양수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전히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채권 양도인이 이미 채권 양수인에게 귀속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형사법의 개입이 정당화될 정도의 배신적 행위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수 의견은 이러한 분명하고 타당한 결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채권 양수인에 대한 재산권의 준물권적 이전 귀속 상태를 고려하여 채권 양도 당사자 및 채무자 사이의 법률 관계와 의사를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양도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채무자의 변제 제공에 응하여. 이하 반대 의견에서는 금전을 수령한 것이 추심한 것이든 변제 제공에 응한 것이든 구별하지 않고 통틀어 추심한 것이라고만 기재한다. 변제 제공에 응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금전은 채권 양수인을 위하여 수령한 것으로서 채권 양수인의 소유에 속한다. 둘째,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수인에게 대항 요건 구비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추심한 금전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채권 양수인에게 귀속된 재산권은 유지, 보존될 수 없으므로 채권 양도인은 실질적으로 채권 양수인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채권 양도인이 양도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종전 판례를 변경할 경우 횡령죄에 관한 선례들과 비교하여 배신성이 보다 가벼운 사안에서는 처벌이 긍정되고 배신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사안에서는 처벌이 부정됨으로써 형사처벌의 공백과 불균형이 발생한다. 동일한 구성 요건인 횡령죄 내에서의 이러한 체계상 혼란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대법관 김선수의 별개 의견. 별개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 판례는 여전히 타당하므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도의 대가를 모두 수령하여 채권 양수인을 위하여 대항 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채권 양도 통제를 하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 사용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한 종전 판례의 취지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수인으로부터 채권 양도의 원인이 된 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의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충족시켜 완전한 권리를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항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판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인이 임대인 갑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였는데도 갑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갑으로부터 남아있던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임대차 보증금으로 받은 금전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하고 피고인이 을을 위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 신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채권 양도에서 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6월 30일 선고 2017도 21286 판결 사건명 횡령.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적극 및 위탁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인지 여부. 소극.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또는 그 밖의 본권자,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뿐만 아니라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위탁관계가 있는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재물의 위탁 행위가 범죄의 실행 행위나 준비 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2년 6월 30일 선고 2018도 4794 판결 사건명 업무상 배임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비밀 유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판매 등으로 공지된 제품의 경우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회사 직원이 경쟁 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비밀 유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판매 등으로 공지된 제품의 경우 역설계, reverse engineering, 역설계를 통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라면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년 6월 30일 선고 2020도 7866 판결 사건명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방조 1.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처벌 규정의 구성 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 적극 구성 요건 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 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 대향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해당 처벌 규정의 구성 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을 전제로 한다. 구성 요건 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 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대향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 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의 의미. 정범의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에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이하 마약 거래 방지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마약류 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 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 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 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한 자를 불법 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죄로 형사처벌하고 있다. 그중 불법 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는 불법 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 또는 불법 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뜻한다. 따라서 마약거래 방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 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는 처벌 규정의 구성 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정범의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된다. 3. 방조범에서 말하는 방조의 의미 및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정범의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 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범행에 방조범 성립에 요구되는 고의의 내용.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 준비나 범행 사실을 알고 그 실행 행위를 가능, 촉진, 용이하게 하는 지원 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 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 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정범의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 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범행에 방조범 성립에 요구되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에 관하여 보면 예컨대 마약 매수인이 정범인 마약 매도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하면서 마약 매도인의 요구로 차명 계좌에 제3자 명의로 마약 매매 대금을 입금하면서 그 행위가 정범의 범행 실행을 방조하는 것으로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 등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지만 이는 정범의 범행 등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과 모순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2년 6월 30일자 2020모 735 결정 사건명 압수물 가환부 불허 결정에 대한 준항고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 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 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헌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해석 또는 유추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압수할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 매체로서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와 같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와 수색 장소에 있지는 않으나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 매체 이하 원격지 서버라 한다. 원격지 서버는 소재지, 관리자, 저장 공간의 용량 측면에서 서로 구별된다.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격지 서버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로 내려받거나 화면에 현출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자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비교하여 압수수색의 방식에 차이가 있다. 원격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는 그 내용이나 질이 다르므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도 다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 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 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2년 6월 30일 선고 2021도 244 판결 사건명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 행사의 한계 및 접견 교통권이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 교통권 행사가 한계를 일탈한 규율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넘어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은 신체 구속제도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구체적인 시간적, 장소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접견 교통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접견 교통권이 그와 같은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의 헌법상 기본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 교통권 행사가 한계를 일탈한 규율 위반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함으로써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 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22년 6월 30일 선고 2021도 8361 판결 사건명 직무유기 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를 소홀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 수행을 못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및 근무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무단 이탈로 인한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형법 제122조는 직무유기죄에 관하여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라고 정한다.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자기 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고 인식하고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따른 추상적 성실 의무를 게을리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한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 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따라서 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를 소홀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 수행을 못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단 이탈로 인한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는 결근 사유와 기간,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과 적시 수행 필요성, 결근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지, 결근 기간에 국가 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히 근무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 기간 안에 특정 직무를 마쳐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2년 6월 30일 선고 2022도 3위 판결 사건명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 거부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데 원심 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에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 조항을 명확히 하고 그 위헌 여부, 공소장 변경 절차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6월 30일 선고 2022도 3044 판결 사건명 사기 등 1.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 공급 질서의 교란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의 양도 행위의 의미.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 공급 질서의 교란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의 양도 행위란 그 개념상 입주자 저축 증서 등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의 귀속 주체를 종국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 저축 증서 양도 양수 행위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 인증서를 양도, 양수한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 저축 증서 양도, 양수 행위에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 인증서를 양도, 양수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되는 증서의 하나로 제56조에 따른 입주자 저축 증서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입주자 저축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말하고 주택법 제56조 제2항 증서는 그 사전적 의미가 권리나 의무, 사실 따위를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결국 입주자 저축 증서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 사실 및 순위, 그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나. 과거에는 주택 청약이 주로 현장 접수 형태로 이루어졌으므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해 입주자 저축 증서인 청약 통장 자체를 양도, 양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되어 주택 청약 종합저축 계좌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행 실무상으로도 전자통장이 실물통장을 대체하면서 실물 청약통장은 처음부터 발급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양수하는 방법도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주고받는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 및 그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취득하면 이를 이용해 청약 신청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택 청약 종합저축 계좌의 가입자와 동일인임을 확인받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 내역, 납입금, 청약 순위 등을 증명하는 전자정보를 이용하여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 사실 및 순위, 그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을 증명하는 전자문서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이로써 그 입주자 저축 증서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 귀속 주체를 종국적으로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가 입주자 저축 증서의 양도,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그 저축에 관한 증서를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정해진 요건을 갖춘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에게만 인정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양도인 명의로 청약 신청을 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입주자 저축 증서의 양도, 양수 행위에 위 공인인증서 양도, 양수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대법원 2022년 6월 30일 선고 2022도 3413 판결 사건명 무고 무고죄의 성립 요건 및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인정 범위 무고죄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인 경우에 성립한다. 무고죄의 범위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 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다.